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딩 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MVC라는 주제를 가지고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RESTful API 서버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RESTful API 서버의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RESTful API 서버는 뒷단의 서비스 레이어나 리파지토리 레이어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고 가져온 이후에 이것을 DTO 객체로 만들어서 다시 JSON 또는 XML 형태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전달된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죠. 이러한 방식이었다면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상품 정보를 주세요, 회원 정보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회원 정보, 상품 정보 이러한 것들을 JSON으로 전달을 하더라도 이 정보를, 즉 회원 정보를, 상품 정보를 화면에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마찬가지로 서비스 레이어나 리파지토리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DTO 객체로 만든 다음에 바로 전달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것을 가지고 웹페이지, HTML로 만들어진 웹페이지, 즉 HTML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그려주기 위한 언어이죠. 그래서 DTO 객체를 가지고 웹 화면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브라우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전달된 HTML 페이지를 화면에 그대로 렌더링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RESTful API 서버가 JSON 형태의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UI를 표현한 HTML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MVC라고 하는 패턴을 제공하는데요. 스프링 MVC 패턴이란 무엇이냐? 브라우저가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떠한 정보를 요청하면 스프링 부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로 요청을 전달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컨트롤러는 뒷단의 서비스 리파지토리 레이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DTO 객체로 만들죠. 이 DTO 객체를 모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데이터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이 스프링 부트는 이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 컨테이너를 가지고 템플릿 엔진한테 전달을 합니다. 템플릿 엔진은 전달된 모델 정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들을 그려내는 거죠. 회원 이름, 회원 이메일, 회원 나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화면을 만들고 그것을 HTML로 표현을 하고 그 HTML 만든 것을 다시 스프링 부트로 전달하면 스프링 부트가 HTML을 브라우저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면 모델이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 컨트롤러가 모델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이 모델로 전달된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그려서 전달하는 이러한 뷰 프레젠테이션 엔진, 이 뷰를 만들죠. 그래서 컨트롤러, 모델, 뷰 이 세 가지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해서 MVC 패턴이라고 합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ESTful API 서버 만들 때처럼 컨트롤러를 작성하되 단 컨트롤러에서는 DTO 객체를 그냥 리턴한 게 아니라 모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데이터 컨테이너 안에다가 넣어서 리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 모델 데이터를 화면에 표현해 줘야 될 템플릿 파일이 무엇이다.
이 템플릿 파일을 이용해서 이 모델 데이터를 화면에 그려달라라고 요청하는 템플릿 파일 이름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프링 부트는 그 템플릿 파일을 가지고 이 모델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화면을 그려주세요 요청을 하고 그 결과 HTML을 받아서 브라우저로 전달하게 되는 구조이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스프링 MVC 패턴입니다. 이러한 스프링 MVC 패턴을 사용해서 실제 예제 코드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의 프로젝트 정보는 그대로 두시고요. 의존성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RESTful API 서버 만들 때 스프링 웹을 추가했었죠. MVC 어플리케이션, 스프링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스프링 웹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뷰를 만들 때, 즉 템플릿 파일을 가지고 HTML을 표현해 주는 이러한 녀석들을 템플릿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스프링 부트에서는 타임리프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타임리프 추가하고요. 그리고 롬복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생성된 프로젝트를 보시면 타임리프라고 하는 의존성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 리소시스 밑에 스태틱과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는데요.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어 넣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자, 그럼 예제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우리가 회원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라고 하고 회원 정보를 다룰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기에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죠. 모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회원의 아이디, 회원의 이름, 회원의 이메일, 회원의 나이를 갖게 되는 모델 객체를 정의했고요. 우리가 롬복을 이용해서 게터와 세터를 만들고요. 빌더 패턴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컨트롤러에 REST 컨트롤러라고 애노테이션을 붙였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멤버 객체를 리턴하는 메서드를 추가했었습니다. getMapping을 붙이고요. 엔드포인트는 멤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하고 멤버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는 1, 네임, 윤서준, 이메일, 이메일은 서준윤, 나이는 10살. 네, 생성을 하고 이 객체를 바로 리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RESTful API가 만들어진 거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브라우저를 띄우고요. 8080 포트의 멤버. 자, 실행이 되었네요. 이 URL로 접속을 했더니 RESTful API가 동작을 하면서 아이디, 이름, 이메일, 나이 이러한 정보를 JSON으로 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것을 JSON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HTML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컨트롤러에 REST 컨트롤러가 아니고요. 그냥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이면 됩니다. REST 컨트롤러 임포트 했던 것은 지우고요. 그리고 이 메서드에서도 멤버라고 하는 객체를 바로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데이터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전달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 컨테이너는 어떻게 가져오나요? 메서드에서 파라미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델. 자,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UI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성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UI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임포트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스프링 부트가 멤버라고 하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 혹시 전달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 모델에 넣어서 전달해 주세요 라고 이 모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데이터 컨테이너를 우리한테 파라미터로 전달해 주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add attribut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이 멤버 객체를 실어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도 이 멤버라고 하는 데이터를 접근해야 되겠죠. 이때 사용할 이름, 자, 멤버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멤버 객체를 넣을 테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쪽에서도 이 이름을 가지고 이 멤버 객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서드는 이 모델을 가지고 화면을 출력할, 화면을 만들어낼 그런 템플릿 파일 이름을 리턴하면 돼요. 템플릿 파일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요? 멤버 인포 뭐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멤버 인포라고 하는 템플릿 파일은 바로 리소시스 밑에 템플릿 이 폴더에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템플릿 파일은 타임리프의 템플릿 파일은 기본적으로 HTML 파일과 호환을 이루기 때문에 HTML 파일 만들듯이 생성하시면 돼요. 멤버 인포. 그러면 member info.html이라고 하는 HTML 파일, 즉 타임리프의 템플릿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화면에 모델을 통해서 전달된 멤버 객체를 화면에 보여줘 볼게요. 화면을 무엇으로 만들어 볼까요? unordered list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아이디를 100, 이름은 홍길동, 이메일, 나이 이렇게 출력해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CSS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통해서 화면을 멋지게 꾸미는 그런 일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화면에 표현해 줘야 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도록 이 구조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만들어 보았으면 여기에 브라우저 아이콘들이 보이시죠?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이 HTML 파일을 브라우저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0, 아이디, 홍길동, 이름, 홍, 이메일, 16, 나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샘플 데이터인 이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즉 컨트롤러가 리턴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샘플 데이터의 아이디, 이름, 이메일, 나이 이 부분을 딱딱 리플레이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플레이스 하기 위한 타임리프 문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타임리프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타임리프 문법을 사용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해야 됩니다. 이 HTML 문서에 XML 네임스페이스 th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정의를 해보죠. 이 th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타임리프 문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이 th 말고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타임리프는 th를 쓰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 문법은 http 타임리프 org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하시고요.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 이제 한번 샘플 데이터를 진짜 데이터로 리플레이스 해 보겠습니다. 자, 이 100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담겨 있는 이 HTML 태그, 이 태그의 텍스트 영역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그 태그에 th 텍스트 영역을 바꿔주세요.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바꾸고 싶은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전달하지 말고 달러 물결 괄호로 해서 모델 안에 어떠한 이름으로 회원 정보가 전달되나요? 컨트롤러에서는 이 회원 정보를 멤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달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멤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멤버의 아이디. 자,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에서 멤버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자바 객체, 그 객체의 아이디 프로퍼티를 꺼내와서 이 th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 li html 태그의 텍스트 부분을 리플레이스 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도 바꿔볼까요? 이름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멤버의 네임. 멤버의 이메일. 멤버의 나이. 이렇게 하면 여전히 이 문서는 HTML과 호환이 됩니다. HTML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특별한 어트리뷰트가 사용이 됐지만 HTML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트리뷰트는 그냥 무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HTML 파일 자체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잘 보이죠. 즉 퍼블리셔나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여전히 UI가 잘 되어 있는지, 예쁘게 화면이 보이는지, 내가 원하는 아이콘 애니메이션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나머지 CSS, 자바스크립트,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실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이러한 문법들만 넣으면 이 문서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와 퍼블리셔 또는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용으로 공유하면서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각자의 영역만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이제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실행하고요. 자, 이번에는 접속을 해보죠. 로컬호스트 8080의 멤버. 자, 이렇게 했더니 아까는 제이슨 형태로 보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HTML을 만들었었던 이런 포맷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샘플 데이터만 진짜 데이터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UI를 확인하는 것은 퍼블리셔,
또는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를 리플레이스 하도록 하는 문법들만 우리가 템플릿 파일을 수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또는 테스터의 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th 텍스트라고 하는 문법은 이 HTML 태그가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 영역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문법이고요. 바꾸고자 하는 텍스트를 여기다가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단 달러 물결 괄호를 쓰게 되면 변수로서 사용을 하고 그 변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객체 하나를 가지고 정보를 표현했는데요. 리스트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루프를 돌면서 리스트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컨트롤러에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해 보죠. get mapping 하고 이 URL은 멤버의 리스트 이렇게 해볼까요? 자, 회원 정보를 여러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멤버 리스트는 리스트 오브 네 명을 만들어 보죠. 윤서준 씨, 윤광철, 공미영, 김도윤. 나이는 43세. 공미영 씨는 21세. 김도윤 학생은 10살. 자, 4명의 정보를 만들었고요. 이 4명의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모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데이터 컨테이너 안에 add attribute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 객체의 이름은 멤버 리스트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 멤버 리스트란 이름으로 전달할 객체는 멤버 리스트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 리스트를 보여줄 화면에 보여줄 템플릿 파일 이름은 멤버 리스트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멤버 리스트라는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HTML 파일로 만들 거고요. 멤버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타임 리프 문법을 쓸 거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 th를 정의를 해주고요. 자,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객체를 가지고 하나씩 아이디, 이름, 이메일, 에이지를 뽑아 왔다면 이번에는 이 리스트 형태로 보여줄 건데요. 테이블로 한번 보죠. 테이블, 자, 이렇게 하고요. 테이블의 행은 테이블 레코드라고 하죠. 그리고 컬럼은 테이블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에 첫 번째 컬럼은 아이디 넣는 곳, 두 번째 컬럼은 이름 넣는 곳, 세 번째 컬럼은 이메일 넣는 컬럼, 네 번째 컬럼은 나이를 넣는 컬럼.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프리뷰를 볼까요? 네. 100번 홍길동 홍 16세 테이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샘플 데이터로 하나만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테이블인지는 쉽게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것은 테이블로 표현이 된 거예요. 소스 코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 그죠? tr, td 우리가 맞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UI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꽂아 넣어 보죠. 자, 우리가 데이터를 꽂을 때 보면 이 행은 루프를 돌면서 반복을 시켜야 되죠. 우리가 for 루프 돌리듯이 반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 반복시켜주는 타임 루프 문법이 있어요. each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바에서 for 문과 같아요. 루프를 돌려주는 겁니다. 자, 멤버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건데 어디에서 루프를 돌릴 거냐? 멤버 리스트. 근데 이 멤버 리스트는 이것 자체가 텍스트가 아니죠. 이것 자체는 변수죠. 이렇게 달러 물결 괄호로 묶어주면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 컨테이너 안에서 멤버 리스트라는 이름의 객체가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여기 있네요. 멤버 리스트라는 이름의 객체를 넣어 주었죠. 그럼 이 멤버 리스트에 해당하는 4명의 멤버 목록을 가지고 있는 이 자바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참조해서 리스트 객체를 가져오면 그리고 루프를 돌 때마다 하나씩 그 변수를 멤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레퍼런스 참조할게 이렇게 됩니다. th each 멤버 콜론 멤버 리스트 이렇게 하면 이 tr 태그 자체가 이 멤버 리스트에 있는 개수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될 때마다 그 멤버 객체는 멤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여기도 동일하게 아까와 동일하게 th 텍스트 이 td라고 하는 HTML 태그의 텍스트를 바꿔주세요. 무엇으로? 자, 이번에는 이 멤버가 변수가 되겠죠. id 이렇게 바꿔주세요. 텍스트를 바꿔주세요. 멤버의 이름으로 텍스트를 바꿔주세요. 멤버의 이메일 텍스트를 바꿔주세요. 멤버의 나이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하고 접속을 해보죠. 로컬 호스트 멤버의 리스트. 자, 4명의 회원 정보가 테이블 형태로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임리프 문법을 쓰면요. 태그의 텍스트를 바꿔주세요. 타임리프의 텍스트. 이 태그를 루프를 돌려주세요. 타임리프의 each. 이러한 문법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스프링 부트다 책을 보시면 텍스트 each 이외에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문법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하면은 백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화면들을 충분히 원활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